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주간 여론조사 결과가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청문회에서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온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총리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면 반쪽 총리가 될 거라고 썼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쪽 총리가 아니라 반의 반쪽 총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신임 대표는 소위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문 대표는 2등과 차이가 큰 1등에 올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도도 꽤 올랐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 결과를 세계 주요 언론들이 거의 빠짐없이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특히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대기업 형태, 재벌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재벌이 정부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았고 땅콩 회항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토대도 바로 그런 특혜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2월 13일 금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이완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답한 비율이 2주 만에 크게 늘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충청권 의원들은 호남에 뿌리를 둔 정당이 충청권 총리 후보를 반대하는 것은 충청인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완구 후보자의 출신 지역인 충청권에서조차 총리감이 아니라는 의견이 더 높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후보자에게 총리를 시키는 게 옳은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하겠습니다.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을 여야 공동 여론조사로 결정하자, 이런 제안을 했군요. 네, 문재인 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을 연기한 것은 이완구 후보자 스스로 결단할 시간을 준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문 대표가 16일 본회의 처리라는 여야 합의를 뒤집었다며 비난했고, 야당은 본회의 날짜 연기만 합의한 건데 여야가 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를 합의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여야 공방 잠시 보시겠습니다. 본회의를 열어 총리 인준안을 처리키로 이미 여야가 합의한 상황에서 매우 적절하지 않은 언급입니다. 16일 본회의 일정을 합의한 것뿐인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무총리 인준을 합의 처리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 카드를 꺼낸 이유로는 두세 가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이완구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라는 압박의 의미입니다. 또 교착을 풀 수 있는 절충안을 내놓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는 야당의 절충안을 여당이 거부한다면 야당이 임명동의안 표결을 보이콧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참고용이 아닌 중요한 정치적 결정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발상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제안을 왜 했는지 계산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론이 불리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표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생각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가 됐죠? 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로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의견이 청문회를 거치면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에 지명된 직후인 지난달 27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39%, 부적합 의견은 20%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인사청문회 기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부적합 의견이 41%로 2배 늘었고 적합 의견은 29%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이완구 후보자의 출신 지역인 충청권에서도 부적합 의견이 5%포인트 앞섰습니다. 이 후보자의 부적절한 언론관을 드러낸 음성 파일이 공개되고 병역 회피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수 언론들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는 이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경우 반쪽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고 문화일보는 새누리당이 더 이상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충청권 여론도 안 좋은 상황인데 그렇지만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은 충청인들을 무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어요. 네,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은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가 당대표 경선 때 호남에서 총리가 나와야 한다고 말한 것을 끄집어내면서 충청 민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홍문표, 김태흠, 이장우 등 충청권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표가 또다시 충청인을 전방에 이민족으로 전락시켰다며 권력욕에 사로잡힌 비열한 지역색 조장의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오늘 회의에서 충청인들에게 사과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이완구 후보자라고 꼬집었습니다. 새누리당은 필요할 때만 충청 민심 운운하지 말고 평소에 충청 민심을 존중하고 자존심을 지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오히려 충청 도민의 자존심도 무너졌습니다. 충청 도민에게 사과해야 될 사람은 문재인 당대표가 아니라 이완구 총리 후보자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우리 후보자를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대표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전당대회 직후 지지도가 상승하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더해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의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정부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리고 당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대체적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일주일이었습니다. 곽보아 PD가 보도합니다. 노력해야 될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 50대가 저보다는 박근혜 후보로 더 선택을 하셨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역시 지금 50대의 불안을 해결하는 데는 철저하게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대학 등록금 이제 부담 없게 해주겠다. 바깥 등록금 해놓고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부모들 용돈 다 드리겠다. 그래놓고 기초연금 훨씬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의료비 걱정 안 하게 해드리겠다 했지만 사제 중증 질환 국가 책임 그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오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50대 유권자들과 점심을 먹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를 비판하고 자신은 민생 살리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전당대회에서 경제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표의 당선 후 주요 키워드는 서민 경제입니다. 우리 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확 바꾸겠습니다. 경제로 승부하겠습니다. 경제로
박근혜 정권을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일에는 직장인들과 점심 도시락을 먹으며 연말정산에 대한 봉급 생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꼼수 증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14번의 세금 폭탄 연말정산이라는 이름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 공제 방식 바꾸어서 우리 가난한 봉급쟁이들한테 세금을 크게 올린 거 아닙니까? 이거 정세 아닙니까?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떠넘기기와 법인세 인상 거부를 지적하는 등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며 서민과 중산층의 민심을 잃은 박근혜 정부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는 비판과 차별화 기조를 분명히 보였다면 당 내부적으로는 계파 갈등 봉합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문 대표는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회 비노계인 추미애 의원과 이용득 상임 고문을 임명했습니다. 앞서서는 비노계인 김현미, 유은혜 의원을 각각 비서실장과 대변인으로 임명했고 사무총장엔 손학규계 양승조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정세균계 강기정 의원, 수석 대변인엔 박지원계 김영록 의원을 임명하는 등 계파 척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당 원로들을 만나 계파를 초월한 원탁회의를 만들 것을 제안했고 오늘은 전당대회 라이벌이었던 박지원 의원을 만나 협력을 구했습니다. 이 같은 한 주간의 행보와 전당대회 개최로 인한 컨벤션 효과가 더해지면서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한 주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대선주자 가상 대결에서 문 대표는 51%를 얻어 31%에 그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20%포인트 차로 크게 앞질렀습니다. 특히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문 대표의 지지율은 한 달 만에 10%포인트 급등한 25%를 기록해 11%를 얻은 2위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새누리당은 42%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데 그쳤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9%로 5%포인트 상승하면서 양당 지지도 격차는 17%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줄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내일 세월호 참사 분향소가 마련된 전남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유가족들의 19박 20일 도보행진, 오늘 밤이 19박째입니다. 오늘은 전남 해남에서 진도군 진도읍까지 걸었고 내일 마지막 행진 코스는 진도읍에서 팽목항까지입니다. 유가족들은 단원고 반별로 릴레이식으로 걷고 있는데요. 유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산에서 진도까지 계속 걷고 있는 여든의 노인이 한 분 계십니다. 오늘 진도읍에 도착해서는 끝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진도 초등학교에 나가 있는 PD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훈 PD. 예, 진도에 도착한 유가족들, 오늘 밤에는 특별한 행사를 열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유가족들은 숙소인 이곳 진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내일 있을 마지막 도보행진과 팽목항 범국민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유가족 도보행진단은 오후 6시경 진도군청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보행진은 오늘로 19회 동안 안산에서부터 약 400km 이어져 왔는데요. 유가족들은 오늘도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해남에서 진도까지 26km를 걸었습니다. 오늘 행진에서도 전국에서 온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유가족과 함께 걷거나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진단이 진도군청 앞에 도착할 때에는 진도 주민 100여 명이 유가족들을 맞았습니다. 오늘 진도초등학교에서 잠을 청하는 숫자는 유가족 50여 명, 그리고 시민 100여 명입니다.
예, 주민들이 이렇게 반겨주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유가족들한테는 위로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진도군청에 도착한 유가족들은 시민들에게 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가족들이 수백 킬로미터 도보행진을 하면서 외친 구호는 한결같았습니다.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 아시잖아요. 그죠? 아이들 가족 부모로 보내야 되고 우리 아이가 탔던 배에 건져서 왜 우리 아이들을 억울하게 갔는지 밝혀야 되니까 그 이유 알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사실 진도 오기 전 어제 목포에서부터 엄마들 다 힘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바다가 보였잖아요. 네. 아무 상관없는 사람 같으면 바다가 낭만적인 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제부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몸보다 더. 몸이야 시간 지나면 더 회복되잖아요. 그게 힘들죠, 마음이. 안산에서 진도까지 모든 도보행진을 함께한 팔순의 할아버지는 진도에 도착한 후 눈물을 보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이 지상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우리 기성세대가 정말로 여기 기성세대의 잘못으로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미안한 생각 들고. 서울 소식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만들기로 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안이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유가족들이 오늘 비판적인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조사특위 구성안이 어제 조사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전체 직원 125명에 198억의 예산을 책정하기로 했는데요. 예산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특위 설립준비단의 최초 구성안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유가족들은 오늘 국회를 찾아가 어제 오후 구성안 표결 때 여당 측 위원 전원이 표결에 반대해 중도에 퇴장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날 여당 추천위원 5인은 약속이나 한 듯이 그리고 순번이라도 정한 듯이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중간에 2명이 짝을 지어 혹은 1명씩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는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조사특위 여당 추천위원들은 그동안 준비단의 공식 논의를 뒤집는 단독 기자회견을 하거나 특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을 임의로 복귀시키는 등 특위 활동을 사실상 방해해왔습니다. 준비단의 애초 구성안과 유사하게 결론이 내려졌지만 그간 여당 추천위원들이 보여준 모습으로 볼 때 앞으로 특위 활동에도 난관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예. 거기 진도에서 오늘 하룻밤 자는 유가족들 내일 일정은 어떤가요? 내일은 세월호 가족도보행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전 7시 30분 이곳 진도초등학교 앞에서 기원제를 지낸 후 가족도보행진단은 팽목항까지 약 30km 구간을 걷습니다. 내일은 오후 5시부터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있는 만큼 일반 시민들과 야당 정치인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 같은 시각 서울 광화문에서도 진실을 끌어올리자라는 제목의 문화제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진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예, 현지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 양해 말씀 구합니다. 수명이 다 돼서 현재는 운전이 중단된 월성 원전 1호기를 계속 운전해야 할지 아니면 폐쇄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장장 13시간의 회의를 하고도 결론은 못 내렸는데요. 어젯밤 회의 막판에 갑자기 표결을 해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서 논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기존의 약속하고도 맞지 않는 속이 뻔히 보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수명이 다 된 핵발전소를 계속 쓰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시민사회의 감시가 더 튼튼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지훈 PD가 보도합니다. 이윤철 원자력 안전위원장은 그제 국회 미방위에 출석해 월성 원전 1호기의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수명 연장 여부를 충분히 심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원안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이 위원장은 검증하고 논증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긴 회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장 13시간이나 진행된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회의가 오후 8시를 넘어서자 정부 추천 원안위원들과 여당 추천위원들은 오늘 결론을 내자며 갑자기 표결을 제안했고 이 위원장도 태도를 바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표결에 동의했습니다. 이 과정은 이 위원장의 지시로 속기록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원안위 회의를 전부 방청한 장하나 의원실의 박다혜 비서관은 속기록도 남기지 않고 지난 회의조차 공개하지 않는 원안위 회의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원안위 회의는 모두 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회의를 방청을 하고 또 속기록을 쭉 보았는데요. 지난번 회의 때의 속기록이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았고 어제 회의에서도 위원장이 아주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속기를 중단시키고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안전성을 위해 확인할 것이 남아있고 자료를 검토할 시간도 부족했다는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표결은 결국 무산됐지만 충분히 심의하겠다던 이 위원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셈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위원들 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인 지점은 원자로 경납 건물 안전 기준인 R7 등 최신 기술을 원전 1호기에 도입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R7은 월성 1호기 공급국인 캐나다의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이 1991년 도입한 안전 기준으로 월성 1호기가 설계될 당시에는 없었던 최신 기술입니다. 전문가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시민단체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는 R7 등 최신 기술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몇몇 의원들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교수님께서 전문위원 있을 때부터 느꼈던 것이지만 규제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규제를 해야 한다, 심사를 해야 한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원자력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그 위원 한 분께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면 규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은 계속 운전을 위한 주기적인 안전성 평가에는 반드시 최신 기술이 반영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윤철 위원장을 비롯한 원안위 일부 위원들은 최신 안전기술 중 일부만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태도라고 박 비서관은 전했습니다. 서균열 교수는 원자력 발전소는 무엇보다 안전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제 조건인 것이죠. 안전. 그래서 이제 1호기 같은 경우도 월성 1호도 2, 3, 4호기처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보장되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안전에 관한 한은 지나칠 만큼 투자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서 교수는 또 원안위가 기초적인 자료와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공청회도 실시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성 1호기도 원안위뿐만 아니고 먼저 주민 의사를 물어야죠. 왜냐하면 월성 1호는 한 번도 공청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수차례 일주일에 3번씩 6번씩 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건너뛰고 전문가 집단에서 괜찮다고 하면은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불안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논란을 만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오는 26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어제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제 선고 형량이 예상보다 낮다는 투로 기사를 쓴 BBC와 CNN이 만약 이 항소 사실을 보도한다면 뭐라고 쓸지 궁금합니다. 땅콩 회항 사건은 그동안 해외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보여왔던 이슈입니다. 어제 재판 후 외신들은 기사 한두 단락을 할애해서 한국의 재벌 문제를 짚었습니다. 강신혜 PD가 외신 기사들을 모아봤습니다. 미국 CNN과 영국 BBC는 어제 법원 앞 상황을 생중계까지 하면서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고 공판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징역 1년 선고에 대해 CNN은 땅콩 회항 사건도 놀라웠지만 징역 1년 형량도 놀라워 보인다고 전했고 BBC는 최대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었지만 1년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재판에 나온 조 전 부사장의 모습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녹색 수의를 입고 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똑바로 앉아 있었다. 그러나 선처를 바란다는 의미로 본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판사가 읽어내려가자 고개를 떨궜고 눈물을 훔쳤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고 묘사했습니다. 또 땅콩 분노라고 알려진 이 사건은 한국에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 같은 사건의 밑바닥에는 재벌 총수 일가의 오만한 태도가 깔려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가족이 경영하는 초대형 기업이 법 위에 군림하는 이른바 재벌에 의해 경제가 지배되는 나라에서 땅콩 회항 사건은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역시 한국의 경제에 공헌한 대가로 죄를 지은 재벌들을 사면해주는 이른바 재벌 사면을 거론하면서도 조 전 부사장은 사면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데다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LA타임스는 한국 재벌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약자를 괴롭혔지만 규제 당국이나 사법 당국으로부터 관대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신문은 재벌 특혜의 대표적인 사례로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9년 이명박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던 일을 거론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모래 묵은 진달래 겨울까지 머자나 무르르겠습니다. 고르지 않은 날씨 탓에 때를 읽어 잎 틔우고 꽃 피우는 초목들도 때를 종잡지 못하는 기색입니다. 서둘러 나왔다 눈서리에 질겁하는 꽃소식을 해마다 듣습니다.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2월 13일) 뉴스K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